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내륙에 5에서 30mm, 동해안과 산지에는 20에서 60mm, 많은 곳은 강원 산지에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한낮에 25도까지 기온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봄볕이 쨍쨍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직접 걸으며 역사를 되짚어보는 강원학 아카데미가 원주에서 열립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책 시 발생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환경 캠페인이 진행되는데요.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5월 2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자체 식품위생부서를 사칭한 위조 공문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조 공문을 통해 ATP 측정기나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물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관련해서 원주시 보건소는 의심 공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22,638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약 59억 원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과 소급 신청자입니다. 보상금은 8월 말에 지급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월군이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숙박업은 세탁기 건조기, 침대 교체와 욕실 개보수, 또 미용업은 두피 세정 의자와 소독장비 교체, 세탁업은 설비와 급배수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 개선 비용의 80% 범위에서 업소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일까지입니다. 평창군과 평창소방서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응급환자 발생 대응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과 의료처치에 협력합니다. 평창군은 최근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걸으면서 살펴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강원학 아카데미가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자세히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이경기 강원학 연구실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이경기입니다. 네, 먼저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은
강원 지역의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보존 관리와 강원학 연구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1년에 강원문화재단 부설 연구기관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2020년에 독립재단법인으로 성장해서 강원학 연구 및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부터 강원학 아카데미를 진행해 오고 계신데 이 강원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 분야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먼저 그 강원학이라는부터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강원학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리적 바탕 위에 그 형성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 등을 의미하며 개변 어떤 독립적 학문보다는 통합 또는 융복합 학문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학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을 성찰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 토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저희가 강원학 아카데미를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8년에 진행해 오다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과거의 그 어떤 특정 주제에 강의하는 일방향 중심의 사업을 진행보다는 현장 중심의 양방향 소통형 시민 강좌 중심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만큼 좀 더 보완을 해서 체험형 실습을 병행한 양방향 소통형 시민 강좌로 기획이 된 건데 그럼 올해 예정된 찾아가는 강원학 아카데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주제로 진행되는지 안내해 주실까요? 네. 강원학 아카데미 사업은, 찾아가는 아카데미 사업은 그 강원 지역 전 지역으로 하는데 2026년은 처음으로 원주 지역에서 우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5월 27일 원주 중앙로 이론에 해당하는 근현대 및 매장유산 중심의 그 도보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 과정에서 원주시 역사박물관과 강원관광재단이 함께 협업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일정으로는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 또 우리 연구원 조사 연구팀과 협업해서 발굴 현장 공개 협상 등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답사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유산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원주를 대표하는 사적이라고 하면 강원 가명을 빼놓을 수 없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 장소일까요? 네, 감원 가명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원주 군청 자리였습니다. 예. 그 자리가. 그리고 현재 원주 일산동에 위치해 있고 그 원주 전국 가명 중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오직 한 곳에만 유지된 유일한 가명이고 현재 중심 건물인 선화당, 포종루 등을 현재까지 남아 있어서 조선 후기 가나 건축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가명 이전에 이 위치는 그 잘 알다시피 그 통일신라 시대 부공경에 위치했던 지역으로 부공경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방 통치의 그 거점이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번에 찾아가는 강원학 아카데미가 진행될 원주시 중앙동 일대는 그동안 발굴되었던 매장 유산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유산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시 중앙동 일대는 강원 가명 또는 부공공과 관련된 매장 유산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포가 확인된 것은 2000년대 초반에 꾸준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도보답사는 중앙동 일대 유적을 살펴볼 계획인데요. 현재는 발굴 조사가 완료되어 이제 건물이 이제 안치되어 있지만 그 지하에 있었던 그 해당 건물지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런 조사 결과가 강원 가명과 부공경 영향으로서 그 가명 이전 시기 유적이 확인되어서 강원 가명 설치 이전의 부경 소공과 온주목의 취소와 관련된 요구가 보포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 가명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 근현대사와 관련된 주요 유산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어떤 장소들을 또 만나볼 수 있나요?
잘 알다시피 원주시 중앙동 일원에는 조선 식산은행 원주지점과 천주교 온동성당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네. 조선 식산은행 원주지점은 1934년에 건립된 원주 최초의 은행 건물로서 조선 천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SC제일은행이 사용되고 있고요. 육중한 속주 애벽과 고전주적 구동 구성등이 있어서 일제강점기 은행 건축의 전형적인 양식미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천주교 온동성당은 1896년에 원주 상동리에서 신양 공동체로 신양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전소되었고 현재 건물은 1954년에 재건된 건물입니다. 또한 본 성당은 전후에 복고된 성당 중 드물게 안성도가 높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신정권 시절 지학선 주교가 원주선언을 하며 원주 지역의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곳도 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이런 강원학 아카데미 이외에도 지역의 국가유산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은 단순 조사 연구 중심 사업이 아니라 매장유산 발굴 조사 사업,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 3D 온형 기록화, 아카이브 등 문화유산 디지털 사업, 또 강원학 연구사업, 문화유산 돌봄 사업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매장유산 발굴 조사 사업은 학술 목적에 따라 땅속에 매장된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발굴 조사에 출토된 유물이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과학적 보존 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학 연구 사업으로는 아카데미 사업 외에도 학술대회 개최, 신진연구자 육성 등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유산 돌봄센터는 나홀로 문화재라든가 이런 관리가 되지 않는 문화재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상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아 왔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잘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사업들을 진행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런 문화유산들이 사실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업에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중요한데 영상 공모전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학 영상 공모전은 강원학의 대중화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기획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강원 지역의 지리지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하였고요. 올해 2026년에는 강원의 전통놀이 탐색하기라는 주제로 7월 말부터 접수가 예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의 특색이 담긴 전통놀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강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대중친화적 콘텐츠로 확산시키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소개해 주신 찾아가는 강원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찾아가는 강원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강원의 역사와 문화가 더 이상 멀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내 삶과 이야기로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강원 역사 문화의 연구 성과물이 저희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더없이 소중하죠. 우리의 중요한 역사를 또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 될 텐데요. 이번 강원학 아카데미가 우리 지역을 또 다시 돌아보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의 이경기 강원학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동물 속 쓰레기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가 친환경 반려생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반려견 보호자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가 올해 친환경 반려동물 캠페인인 바꿔볼게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용하는 배변 봉투나 각종 일회용 쓰레기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면서 반려 생활 속 생활 폐기물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에선 참여자들이 직접 친환경 배변 봉투를 사용해보고 산책 중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는지 스스로 기록하고 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련 이야기 원주시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윤은성 주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의 시대가 찾아오며 배변 봉투나 배변 패드, 간식 포장재, 물티슈처럼 반려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환경을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막상 실천은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친환경 제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렵고 거창한 실천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변화를 고민했습니다. 바꿔볼게 캠페인은 생분해 배변 봉투 체험을 시작으로 반려견과의 일상 속에서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 직접 돌아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찾아가는 4주 시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현재 참여자를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캠페인은 5월 말에서 6월 중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생활 속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 실천이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걸 넘어서 생활 습관 자체를 돌아보는 캠페인이라는 점이 인상적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네, 캠페인은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4주간 운영되는데요. 참여자들에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배변 봉투 체험 키트가 제공되고요. 4주 동안 주 1회 미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책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엇인지 기록해 보거나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파악하고 감축 방법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평소 사용하는 반려용품 가운데 줄이거나 바꿔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앞으로 반려용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고를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활동 종료 후 성실 참여자에게는 추가로 친환경 반려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여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도 이 반려동물 속 쓰레기 문제가 적지 않게 체감되고 있다고요. 네,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반려견과 함께 찾는 공간에서는 배변 봉투나 물티슈, 간식 포장재 같은 작은 생활 쓰레기 사용이 매우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는 작은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산책이 거의 매일 반복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환경 부담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변 봉투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인 경우가 많아서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에서는 생분해 배변 봉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생분해라는 건 흙이나 물속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걸 의미하고요. 대표적으로 옥수수 전분 같은 천연 원료를 활용해 만든 소재들이 사용됩니다. 기존 플라스틱은 썩는데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생분해 제품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생분해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번 캠페인은 완벽한 해결책보단 환경을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작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친환경 유역통합관리센터 윤은성 주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환경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화가 바람직한 반려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 실천이라고 하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엄청난 변화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일 쓰는 배변 봉투나 반려용품을 한 번 더 고민해보거나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해보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만큼 공공장소를 배려하고 산책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반려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려동물을 아끼는 마음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도 함께 생각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반려인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꼭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는 산책 속 작은 선택 하나, 내가 쓰는 물건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부터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환경까지 함께 생각하는 문화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작은 실천 하나가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이 반려인들에게 친환경 생활을 자연스럽게 실천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월군 대표 관광지인 세계유산 장릉과 국가명승 청룡포에 우레 누적 관람객이 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에 힘입어서 무려 5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월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장릉과 청룡포를 방문한 누적 관광객은 52만 2,36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두 곳의 지난해 연간 관람객이 26만여 명인데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전년도 전체 관람객의 2배나 증가했습니다. 관광지별로는 장릉이 22만여 명, 청룡포가 29만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월별로 봐도 2월에 6만 4천 명, 3월에 13만 9천 명, 4월에 18만 4천 명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었고요. 관람객 증가 요인을 꼽자면 단연 지난 2월 초 개봉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 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영화 흥행이 단종의 역사와 영월 관광지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지난달에는 단종 문화제까지 열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이 두 관광지가 영화 속 배경과 실제 역사 현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젊은 세대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관광객 증가가 단편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인프라가 더 발전되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월 지역에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는 원주시의 둥지를 튼 국립청년극단이 셰익스피어의 명작을 기반으로 올해 첫 공연을 준비한다고요? 맞습니다. 국립청년극단이 올해 첫 공연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은 그리스 신화와 셰익스피어의 고전을 엮어낸 헤파이스토스 로미오와 줄리엣인데요. 단원들과 신진호 총괄 연출이 의기투합해 고전의 재해석을 통한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20명의 청년 배우로 구성된 국립청년극단은 만 39세 이하의 역량 있는 청년 예술인들을 선발해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올해 초 선보인 연극 미녀와 야수는 원주를 포함한 강원 6개 지역에서 총 17회 공연을 진행했는데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면서 도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고요. 이번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엇갈린 운명과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그리스 신화 속의 불가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결합해 신화적 상상력까지 더한 이번 작품도 매우 기대가 되고요. 극단은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원주와 춘천, 영월 등에서 이번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하반기인 11월과 12월에는 햄릿을 공연한다고 하니까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을 꼭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솔깃해할 내용인데요. 영월과 평창에 이어서 횡성에서도 이제 반값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반값 여행 신청 접수를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일전에 제가 반값 여행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들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으로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인데요. 물론 모든 금액에 대해서 반값은 아니고 개인당 최대 10만 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은 최대 14만 원, 2인 이상 가족이나 단체는 최대 20만 원, 3인에서 5인의 가족이나 단체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행 중 관광 관련 업소에서 10만 원 이상 소비하고 지정 관광지 한 곳 이상만 방문하면 인증사진을 남긴 뒤에 여행이 끝나고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과 사진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들 여행 가면 관광지 들르고 기념사진도 남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품을 들이시면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이번 이벤트를 기회 삼아서 횡성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겠는데요. 네. 이 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여행 시작 하루 전까지 반값 여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반값 여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벌써 사전 신청이 마감돼서 2차 신청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차 신청 기회도 기다려보고 아니면 평창이나 영월로 눈길을 돌려서 반값 여행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네요. 저희가 네.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1차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됐고 2차 신청 기회를 노려봐야 할 횡성의 반값 여행 소식까지 네. 알차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